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부터는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해보면 제1장에는 맹지의 종류와 건축법 도로의 정의를 공부했고, 2장에서는 공도 찾기, 누구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공도라고 한다면 공도 찾기와 사용 승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축법 도로로 맹지 탈출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가 16가지라고 했죠.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 도로로 맹지 탈출하는 방법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에 4가지 도로가 있었죠. 그리고 나목에는 지정도로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였습니다. 5가지. 4가지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이렇게 해서 신설 고시된 행정계획대로 만들어진 그런 법정도로 4가지. 그리고 나목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붙여서 만든 지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현황도로, 현황도로를 이용한, 이때의 현황도로는 이미 자동차와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그 현황도로 중에 지정된 도로는 빼고 지정되지 않은 현황도로를 가지고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에 있는 거, 주로 달동네라든지 뭐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있는 녹지지역에는 도시관리획이 없고 제대로 된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있어도 지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비도시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지정되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런 현황도로를 가지고 지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건축법 14조에서 4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비도시 면지역에 있는 현황도로는 조금 달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례도로. 건축법 45조 1항 단서에 보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로서 지자체 건축조례에 맞으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하는 조례도로. 5번째는 민법,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리고 민법 219조에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 그 2가지로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5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설도로죠. 개설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로 만드는, 이럴 때는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개설도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로. 두 번째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물론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돼서 붙어서 가는 거지만 국유재산 사용 허가라는 현황도로가 도로법 도로가 아닐 때, 그러니까 현황은 분명히 도로인데 도로법 도로가 아닌 나머지 도로는 국공유이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부터 5번째는 물과 관련된 건데, 세 번째는 하천, 소하천. 네 번째는 국어조명. 우리가 주로 많이 만나죠. 비도시지역 개발할 때는 국어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천 국어가 아닌 공유수면, 주로 바다이지만 하천법
농어촌 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유수면, 이렇게 해서 물과 관련된 거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협정. 주민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뭐 대나무자로 재든 지금 GPS로 재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마을 단위로, 또 마을의 일부분 단위로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지금 지적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나무 땅에 건물이 있거나 또 뭐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뭐 지적 경계가 없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물론 뭐 면적이 달라지면 서로 돈도 주고 받지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도로들, 건축협정, 그리고 2인 이상이 이웃 간의 협정을 통해서 뭐 주차장을 한 개만 만든다든지, 이게 건축법에 몇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우리는 통해서 이런 도로를 가지고 맹기를 탈출하는 16가지 노하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목의 지정도로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목의 법정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건축법 도로 종류 그래가지고 건축법 도로는 법정도로 4개와 지정도로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건 지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도로는 62년부터 지정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정을 한 근거를 도로관리대장에 남기라고 했는데, 도로관리대장이 남기라고 하는 법이 건축법에 들어온 건 81년이에요. 그런데 법정 양식이 생긴 건 94년, 그리고 현재 같은 양식은 99년, 그리고 세움터에, 컴퓨터 안으로 세움터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2003년부터예요. 그리고 토지용객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200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빠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현황 도로가 됐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뭐 70년에 새마을 사업 때 만든 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또는 어떻게든지 맞추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면 첨부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 표에 들어있죠. 지정 공고는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하도록 돼 있고, 시군구 게시판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세움터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물론 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없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면 그런 것들을 추정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되지 않고 건축법 기준에도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도시 지역에 오면 마을과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는 3m 안 되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럼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은 그러면 맹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은 현황도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과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정도로 결정을 해놓았지만 공사 후 준공이 안 된 그런 도로들도 가지고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건축허가 때 그 도로가 됐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지정된 근거도 없는데 이미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다면 주상공에서는 도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유권해석이 돼 있고, 또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놓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법 지정도로를 이용해서 맹지 탈출하는 거. 자, 도로관리대장이 만들려고 하는 게 81년이라 그랬죠. 원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이 없고 또 건물 한 채 짓는데 국가 예산을 쓰기에는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주거상업공업지역,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데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점차 비도시 지역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진입로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속칭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막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소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대장을 만들기 시작한 게 1981년이라는 것이죠. 이제 소방도로가 되면 이건 준공공시설이에요. 원래 공공시설은 전부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공시설인데 민간 사업자도 만들어서 무상귀속,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소방도로, 사용승낙받은 도로는 성격이 뭐냐? 그래서 저는 준공공시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81년도부터 도로대장이 만들어지고 94년부터 법정 양식이 생각했는데 그 이전의 것은 어떡할 거냐? 그 이전에 누락돼 있고 또 잘못돼 있는 것은 입법 또는 제도 미비인데 그걸 전부 허가 신청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민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진입로에 대한 해석이 법원은 주로 민법 소유권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또 국토부에서는 주로 공공시설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만 보고 해석해도 틀릴 수 있고요. 또 국토부 해석만 가지고도 법원으로 가면 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건축사나 또는 토목중량설계사무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도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최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나서면 엄청난 보상금액이 생겨버릴 수 있고 엄청난 재판들이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자체 조례로 99년에 위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99년에 위임을 해놓았는데 지자체장들이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건축법 도로와 접도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건축법 도로란 2조 1항 11호에 있지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알지만 건축법 도로 정의를 한번 봅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건축법조문이나 건축허가 공무원이 말하고 있는 또는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는 4m 이상이고 물론 지형적으로 골라나면 3m,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있는 거 다 앞에서 배우셨죠. 건축법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이면서 법정도로 4가지와 지정도로 1가지를 말하는데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이게 건축법 도로죠. 그러니까 어떤 현황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법정도로인지 지정도로인지 일단 구분해야 되고 법정도로라고 하는 건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밟아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도로를 만든 이걸 법정도로 4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도로는 현황이 도로인 걸 가지고 그냥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그냥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간이한 것이죠. 행정 절차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지정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고, 예정도로만 가지고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도로가 만들어져 가 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시행되지 않은 예정도로, 그걸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축허가의 준공 후 사용 승인 때는 진입로가 4m 이상짜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m.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준공 후 사용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때는 예정도로를 통해서 하지만 준공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의 통행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만약에 타인 소유의 그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제한된 그런 도로가 되는 겁니다. 즉 소유는 사유라 하더라도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래서 그걸 저희는 공도라 표현했던 겁니다. 공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국공유지도 동의 없이 가지만 만약에 도로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의 제한이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정도로도 상당히 엄격해야 되겠죠. 준공공시설이 돼가지고 공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이런 지정도로는 번호가 다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이걸 통로로 쓰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면, 허가 신청자가 제출을 하면 허가권자는 그 지정도로의 연도별 번호를 매깁니다. 1년 번호를, 연도별이.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거죠. 연도별 번호를 매겨서 도로관리대장도 만들어져 있지만,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세움터에 전부 올라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볼 수는 없고 건축공무원한테 상담하면서 부탁을 하면 그 도로 지정 현황 조회라고 하는 그 코너에 들어가서 연도별, 또 행정구역별, 그러니까 무슨 면 무슨 리, 또 무슨 시 무슨 동, 이런 것들이 건축법 지정도로가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세움터는 여러분도 볼 수 있고 건축사도 볼 수 있지만 도로 지정 현황은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건축허가 신청자의 접도 의무는 건축법 44조에 이렇게 돼 있죠. 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접도 의무죠. 그러면 이제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 법정도로 4가지가 있고 지정도로가 있는데 뒤에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예정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와 현황인 도로는 또 법 적용을 달리 봐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런 현황도로 또는 건축법 도로보다 한 단계 높은 규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현황도로가, 자, 이 건축법 도로는 전부 현황도로라고 본다면 현황도로 중에서 이제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로 나눠지고 지정도로도 아닌 현황도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정도로는 도로관리대장이나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도 여부를 금방 알 수 있고,
법정도로는 연결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건축법 도로다. 그런데 자, 건축법 도로가 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인데 건축법 도로가 되려면 도로대장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도로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현황도로는 그러면 건축법 도로가 아니냐? 꼭 그렇진 않다. 지금 공무원들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로대장이 없더라도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은 접도 업무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정은 허가권자가 부인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제출해서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76년 2월 1일 전에, 그러니까 75년 12월 31일 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어떻게 돼 있었냐. 현황 도로가 너비 4m 이상이면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본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랬죠. 건축법 부칙 2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 유권 해석을 또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7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 바뀐 건축법 부칙에 보면 그 전에 이미 4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본다. 자, 두 번째는 4m 미만인 경우, 4m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된 것은 도로다. 지정된 근거가 있다면,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런 도로들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로. 그러니까 위치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해서 그것을 도로관리대장에 올려가지고 또 토지용계 확인서에도 나오고 이것이 세움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도로는 공도가 맞고,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는, 공도 찾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현황도로 중에서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통행로는 지자체 조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지정도로인 거예요. 조례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도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조례를 바꾸는 또는 조례로 지정을 받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례 바꾸는 건 쉽진 않습니다만 9번째 조례도로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생기기 전,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구체적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농지이거나 임야여서 형질 변경을 받아야 된다면 형질 변경을 받기 전에 진입로부터 먼저 형질을 바꿔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로가 이게 4m 이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거나 뭐 근생시설을 지을 때 진입로를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 허가와 건축 허가와 이 도로 진입로를 복합민원을 한 번에 하는데, 전에는 도로를 허가를 먼저 받아서 도로 전용을, 만약 이게 전이나 뭐 임이었을 때 이 도로가 여기를 먼저 도로로 만들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꾼 후에 건축 허가를 넣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일부는 그런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을 때 이걸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주로 2003년 이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공장 설립을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하고 건축 허가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개별 공장을 만들 때는 진입로도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공장 설립 승인을 해서 공장 공사를 해가면서 진입로 부분이 건축 허가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 때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그때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정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 공장 설립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91년 5월 31일 날 개정된 건축법 8조에 의하면 건축 허가 때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나 또 사도 개설 허가나 도로 점령 허가를 의제받아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건축법 9조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축사, 창고 등은 신고를 허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로 본다는 얘기는 허가 기준에 맞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진입로는 이미 공도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도 의무에 맞는 그런 도로들이 도로 대장이 없더라도 이미 완성된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